조정지역 해제된 지가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6일이죠. 26일이면 예, 딱 한 달 됐다 그죠? 26일부터 부산 조정지역 해제 효과가 발효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10월 26일이니까 딱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매물만 늘었다네요. 별다른 뭐 약발을 안 받았는 거 봅니다. 보시죠. 이 떨어질 것 같으니 굳이 안 팔아도 되는 분들까지 매물로 내놓고 분위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이 매도 적기라고 판단들 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며 가격은 떨어지고 매물은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전형적인 하락장이죠, 그죠? 가격은 떨어지면서 매물은 쌓이고 그러다가 급매가 나와서 또 다운된 가격에 거래가 되면은 그게 시세가 되어서 거기서 매물이 쌓이면서 또 가격이 하락하는 계단식으로 하락에 내려가는 전형적인 하락장 분위기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부산시 해운대구 힐스테이트 위브 저 달맞이 보고 있는 거죠. 지난 5월 10억 9,800 약 11억의 신고가를 찍었는데 작년도 5월 달에 그런데 10월 초에 조정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7억 5천 약 3억 5천이 떨어진 가격에 손박 매매가 되었다. 또 재밌는 게 광주 북구에 있는 무등산 자이앤 어울림 또 지난 5월 8억 2천에 최고가를 찍었는데 이달 4일 10월 4일 4억 8천에 매매됐답니다.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빠진 거죠. 정확히 반토막 되려면 얼마 남았던 거죠. 30% 이상 40% 가까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주도 그럼 부산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경기도, 부산, 광주,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가격들이 그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런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되면 대출, 세금 부담 완화 등 매수 유인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데는 대출 이자가 급등하는 상황, 금리 인상이죠. 결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왜 자산 가격에 하락이 나온지는 제가 저번 코너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시장 분위기가 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매수 부양 효과보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최근 캡투에 나섰던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오는 매물들은 사연이 있는 매물들입니다. 사연이 있는 매물들. 대표적으로 뭡니까? 양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그 매도 기한이 정해진 매물들.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상급지 갈아타려면은 내 거를 싸게 팔고 상급지를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거를 금매에 던지고 내 거를 만약에 먼저 안 던지고 상급지를 금매라고 해서 잡아버리면은 내 게 안 팔리면은 계약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근데 웃자는도 내 거 하락장에서는 내 거를 먼저 팔고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상급지가 싸 보인다고 금매라고 해서 덜컥 잡아버리면은 내게 안 팔리면은 자금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적 해제도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조정지역 해제만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조정지역을 좀 더 해제를 할 것이다. 나아가서 투기 과열지구 또 좀 더 해제를 할 것이다. 결국 전국에는 이 분위기가 지금 이어진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조금 더 이어진다면 모든 규제는 풀어질 것이다. 모든 조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은 해제를 해줄 것이다.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조정지역 해제만으로는 시장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았다. 왜? 전국적인 하락 조정의 원인이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규제도 물론 한 부분이었지만 지금의 이렇게 전국적인 하락 조정의 원인은 외부 변수인 급격한 금리 인상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가 조정지역 해제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올 때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해제되면은 반등할 거라는 기대는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좀 더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9년도에 조정 해제될 때 서울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던 그 시기와 이번에 조정 해제된 시기는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많이, 그때 방송 보시면 제가 한 말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변수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유동성을 지금 급격하게 빨아들이고 있는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이 끝을 보여야 분위기 반전의 피봇이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되는 시점이 필요한데 그 분위기 반전되는 시점이 조정지역을 다 풀어준다고, 그리고 뭐 규제를 해제해준다고 그것이 변곡점을 지나서 분위기가 반전될 것인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이번 조정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일 때쯤에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11월 3일 날 미국의 FOMC 한으로 되어 있죠. 그죠? 12월 달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번에 11월 3일 날 할 때 다시 미국은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0.75를 더 올릴 것이다.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에서 0.75를 더한 4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12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돼 있죠. 12월 달에는 예상컨대 0.5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5%를 더 올린다. 그러면 올 말이 되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될 것이다. 한국 현재 기준금리 3%죠. 그죠? 미국이 4.5인데 한국이 3.0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겠죠. 적어도 4% 이상까지는 따라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 내년도 1월 차이가 가장 공포심이 극에 달하는 시기가 아닌가. 웬만한 멘탈로는 못 버티고 던질 것이다. 가장 공포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올해 연말 내년 연초가 되지 않겠는가.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가장 싸게 매물을 줄일 수 있는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타이밍은 정말 잡으셔야 돼요. 제 동영상 댓글에 보니까 야 그래 싸면은 네가 다 사지. 그걸 뭘 광고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가 다 사지. 마지막 호구 모집하는 거냐.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예. 그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사시면 돼요. 제가 뭐 사라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예.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의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 드리는 거,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해서, 가브리 말이 합리적인 것 같아. 내 판단도 그렇게, 나의 판단도 그래. 하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 저 가브리 저거 또 나와가지고, 설레발치도 치면서 물건 팔아먹으러 하는, 저 물건도 없어요. 팔아먹으러 가냐? 아냐? 그럼 네가 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든 2년 뒤에 결과는 나오겠죠. 2년 뒤에 누구 말이 맞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싸다는 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습니다. 싸다는 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연말 내년 연초를 통과하는 이 구간에서 가장 공포심이 극에 달할 것이다. 왜? 갑작스럽게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더 많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그만 보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 마지막이야. 끝이 보여.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과, 야, 이거 잘하면 8%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다는 것보다 더 큰 호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급매로 던지는 물건들은 분명히 싸게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죠? 이때 실수요자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저에게 급매로 나오는 물건들, 득템 찬스를 올리는 물건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급매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세는 지금 안 빠지잖아요. 그죠? 전세가 안 빠지는 이유는 부산은 물량이 지금 넘쳐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량도 결국은 내년 지나면서 해소가 됩니다. 24년도는 물량이 다시 부족 감소 구간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내년 지나면서 해소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하염없이 떨어지는 이 전세가도 다시 반등을 해 나가겠죠. 그리고 투자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올라와야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부산은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전세가 반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하반기 어느 시점까지는 저는 그 시점을 그 레이 카운티 입주장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레이 카운티 입주장이 11월 달이죠. 그 정도까지는 전세가가 반등을 하기가 힘들다. 전세가는 뭐 어느 정도 보합은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 많이 폭락했으니까 그렇게 급하게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꼭 팔아야 할 매물만 지금 급매로 나와서 실수요자에 대해서 거래가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매물들, 뭐 대표적인 경우가 1가구 2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그 처리해야 할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매물들, 현재는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 매물이 아니고서는 호가를 심하게 낮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하락장을 지나면서 좀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많은 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두 번째,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중에서 2가지에 해당합니다. 가격 수준과 전세가율을 보셔야 합니다. 급하게 많이 오른 것들은 전세가율이 못 받쳐주는데 급하게 많이 오른 것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에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공급 물량과 미분양도 보시라고 그랬죠, 그죠? 공급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것은 정말 대원칙이거든요. 네, 제가 전국 뉴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자, 정부 규제는 풀릴 것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 부분에서는 앞으로 집을 사면은 더 혜택을 주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규제는 앞으로 다 풀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과다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가 없다. 플러스 공포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 올해 연말, 내년 연초 이 구간을 지날 때 공포가 극에 달해서 던지는 물건들은 정말 기회를 생각하고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